어제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이 발언이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고 근거를 대라고 되물었습니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옵니다. 다만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모처럼 대화의 물꼬를 튼 국회가 계엄 설전으로 다시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보죠. 계엄의 해제를 막기 위해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 계획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건데 서영주 의원님, 네.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근거라는 게 예전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에 그 국방부에서의 문건이 하나 있었죠. 계엄 관련돼서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그 혐의의 부분들은 뭐 다툼이 있었으나 그 문건이 국가 기밀 2급 문서로 존재합니다. 예. 아마 예전에도 뭐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탄핵 즈음에 해서 국회의원들을 현장에 나와서 뭐 집회나 시위 선동 부분으로 유인을 해서 구금한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당이든 어떤 국회의 이 입법에 있어서의 어떤 계엄 해제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플러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는 게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오늘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777 사령관 이 4개 부서의 장들이 충안고 출신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안고지요. 그 4개 부처의 장들은 대부분 계엄이 선포됐을 때 주축,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는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예전에 8년 전에 있었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아주 구체적인 제보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소리죠. 아, 그래요?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제보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라 조금 그 관련돼 있는 정보 통해서 국회로 제보가 들어오니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내놨다가는 결국에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민심의 이 기저에서 이 계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스스로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거를 뭐 정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가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준할 만큼 다다르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의료 공백이라든지 의료 붕괴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어떻습니까? 국민들 개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민심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비판의 직면에서 이 권력이 3년 동안 유지가 못 되더라도 계엄을 통해서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수준까지 왔다는 그런 우려 표명 수준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예.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보들이 민주당에서는 온다는데 조국 혁신당에도 오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심, 의혹 요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집권 경험도 있고 당시에 맺었던 네트워크가 있어서 정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신생정당인데다 비교섭 단체여서 정보위에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제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레임덕 현상 중에 하나가 민감한 정보가 야당에 넘어간다 이거든요. 방금 소영주 위원께서 제보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제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관련된 제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기문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네. 국기문란은 대단한 중범죄 아닙니까? 국기문란 범죄자들은 잡아넣어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야당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잡아넣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일단 그 윤석열 정권이 왜 지금 계엄 얘기가 나오는가,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면 이 주장의 시장에서 사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혹시 정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공감을 표시하는 건 왜 그럴까? 이거를 윤석열 정권은 더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자신의 혹은 자신의 가족의 안위에 더 우선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에 비상식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실제로 국민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켰으면 그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손가락에 검은 때가 묻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야권에서 제기한 계엄설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들을 들어봤고, 이제 여당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박하느냐를 들어보죠. 일단 대통령실은 탄핵 빌드업이냐라는 입장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는 내 귀에 도청장치 같은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일종의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헛것이다, 허상이다, 망상이다, 이런 표현도 오늘 당내 인사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네. 11년 만에 이뤄진 여야의 대표 회담인데 이 계엄설이 이 이슈를 상당히 덮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왜 꺼냈다고 보세요? 저희도 사실 되게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추측해 보는데 세 가지 근거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관심 가진 건 의료 대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회담에서 2020년 의대 증원이나 이런 거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에 대해서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덮기 위한 게 아니냐,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다른 이슈를 던진 거 아니냐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계속 결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항상 이재명 대표에게는 경쟁 상대인 조국 혁신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점화 효과를 노린 거라 생각합니다. 점화 효과요. 네, 점화 효과는 기존에 사실 하나 얘기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일을 되새김시키는 건데요. 지금 계엄령을 언급함으로써 2017년도에 있었던 계엄 문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탄핵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빌드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탄핵의 빌드업이다라고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고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기문란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계엄이라는 게 자체가 발동이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뭐 제보가 들어왔다 한들하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게 된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발송하는 게 계엄령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단순하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또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좀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반드시 근거를 밝히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거를 대라 이 말씀이네요. 김성열 의원님. 지금 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얘기 들어봐도 계엄령 괴담이라고 표현했고요. 연기만 피우기만 하고 있다. 음모론자 유튜버가 돼가고 있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의 입장도 음모론이라는 생각이시죠? 뭐 계엄설 자체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표현이 맞죠. 예. 지금 뭐 특히 그 자리가 우리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회담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모두 발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엄설의 그 근거는 사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나왔던 계엄설 문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엄설도 사실은 탄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께서 꺼내신다는 거는 그럼 탄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에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민주당만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지금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임명하신다고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이분은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메인 요직 자리를 이렇게 걸어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 일종의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파격 인사의 배후엔 뭐가 있느냐? 충암고죠. 예, 역시 또 충암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찰 쪽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충암고죠. 그다음에 군대 쪽을 맡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충암고, 그리고 경호처장도 충암고, 그리고 방첩사령관, 뭐 777 사령관 다 충암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대 경찰 라인을 자신만의 이런 확고한 라인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 인사를 좀 더 넓게 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이 부분은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을 계속 기용한다 이 말씀인데 네. 물론 지금 언론의 보도는 검토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사실로 하에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그 충암고 출신 중에 한 명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었거든요. 역시나 이 계엄설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듭니다.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이게 이제 계엄설이라고 이제 설로 붙였잖아요, 저희가 제목을. 이게 근거가 있느냐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도 해제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역대 저희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로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가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군부독재 시절에 계엄령이 내렸을 때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시켰고 역사의 현실은 그 법률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당시에도 법률에는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반대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안 만들고 다 그냥 잡아놓고 뭐 모든 걸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면 충안고에 대한 어떤 요직에서 임명들이 이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도록 김영현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저 자리에 앉히면 안 됐었죠. 경호처장을 신원식 장관을 다시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보낼 때부터 이거 좀 무리한 인사 아니야라고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계엄을 위해서 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병 특검을 막기 위한 방탄용, 특검 방탄용 인사라고 저는 보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계엄 부분들은 지금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탄핵에 대비한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 자체는요. 3년도 너무 길다라는 말을 굉장히 끄덕거리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탄핵을 얘기하는 자체가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요. 탄핵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3년 동안 어떻게 버티지? 이런 어떤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도 탄핵을 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계엄령까지 더 덧붙여서 가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기문란으로 대받아치기보다는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국정을 문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엄령 문건이 과거에 이제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는데 바로 이 문건입니다.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2017년 3월 하고 날짜는 적혀 있지 않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나오죠. 이게 시점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거의 임박한 그 상황 아니면 그 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아니냐라는 건데 김윤영 의원님, 네. 이게 당시에도 이 문건이 논란이 됐고 수사를 했지만 네.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네. 게 지금 여당에서의 주장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관건은 내란 음모죄가 이게 내란 목적으로 저걸 만들었냐였지 않습니까? 예. 결국 조사를 검사 37명이 투입돼서 104일 동안 9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200명을 조사했는데 결국 내란 음모죄는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이고 이 당시 문건이 작전 계획인 것처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념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문건 세부적으로 보면 당시 뭐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명호부대가 대구로 내려가고 뭐 이런 작전 배치도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예. 최종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뭐 여의도에 강화문에 탱크를 배치한다 그런 내용도 사실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건을 준비했던 거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또는 인용됐을 때 둘 다를 상정하고 만들었던 문건이죠. 군에서는 당연히 그런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목적 자체가 마치 뭘 실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건을 마치 내란 목적을 염두에 뒀다는 식으로 과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건을 군은 당연히 검토했었어야 되는 문건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 결과 당시 좀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 무혐의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막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소요 사태에 대비한 문건일 수도 있었다. 그렇죠. 군은 모든 사항을 다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실적으로 이게 작전 계획이 아니라 개념 계획인 겁니다. 개념 계획이요? 네, 2급 비밀문서로 등록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작전 계획이든 개념 계획이든 계획을 세운다는 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는 실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로 끝났다고 나경원 의원도 주장을 하는데 무혐의로 끝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그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죠. 예. 그분이 해외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이 계획이 어떤 목적으로 수립됐고 그런 걸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따지고 보면 주범이 해외로 도피를 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한 이때 3년 반 정도 해외 도피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해외 도피할 때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고 이때 귀국을 한 건 들어와도 안전하다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서 이 계획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다. 계획이라는 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실행될 수도 있었다고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여러 이제 논쟁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성열, 서영주 의원께 짧게 하나씩 의견을 듣고 넘어갈게요. 지금 두 대표의 만남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중요한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설로 다 묻혀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대표회담에서 내실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좋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자주 하라고 이제 칭찬을 한 것뿐이지 사실상 뒤져보면은 제대로 나온 내실이 없어요.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 아니 자신이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추석 앞두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도 좀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어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양당 분위기 비슷하거든요. 유예든 폐지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갔으면 뭐 하나 똑 부러뜨려줘야지 국민들이 속 시원함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실이 없다 보니까 모두 반원에서 나왔던 한동훈 대표의 뭐 재판 불복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 계엄 준비 이런 내용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는 회담 결과만 있었어도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싸움은 밖에서 하시더라도 회담은 어쨌거나 만나가지고 좀 협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생 협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서라도 좀 내실 있는 결과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유해 대표 회담에 조금 나름대로 묻힌 건 맞죠. 이 계엄령 이 화두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게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께서 계엄령 부분들을 여기서 꺼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보 자체가 민주당에 들어오는 많은 어떤 소리들이요. 근거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려 수준에서 던졌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본인의 여야 대표 회담을 가릴 정도로 국기문란으로 받아칠 게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윤석열 정부의 국정문란입니다. 국정 자체를 아예 그냥 흐트러뜨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선하고자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조금은 정치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말을 못 참고 말을 받아치면서 결국에는 여야 대표의 회담 자체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하나 더 덧붙이면 박근혜 정부 때의 문건은 왜 문제가 되냐면 계엄을 계획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엄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계엄 해제권을 형이화시키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예. 해제하지 못하도록 이런 계획을 통해서 당정이 합치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못하게 하자라는 계획까지 다 세웠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탄핵 정국에서 이런 문건까지도 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냐라는 제보들은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확인한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좀 양쪽 간의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요? 이재명 대표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